영세율과 면세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69페이지, 370페이지 펴시고 370페이지 영세율과 면세 1번 문제 보세요.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완전 면세 맞죠? 또 2번 틀렸네요.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면세 제도입니다. 영세율 제도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역진성 완화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조세의 목적이 소득 재분배,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소득 재분배를 하려면은 고소득자가 소비할 때는 세금을 좀 높게 적용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이제 세금을 좀 낮게 적용하고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그러지 못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라면 하나를 먹는데 라면에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500원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소득이 있는 사람도 라면 먹을 때 세금 500원 부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이 없는 사람도 라면 먹을 때 5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예, 바로 역진성. 예, 역진성을 완화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면세 제도를 그래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보건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세금을 없애주는 것이죠. 그래서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면세 제도라고 보시고, 영세율은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2번 틀렸어요. 다음 3번 문제 보세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영세율의 목적은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다. 그렇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받는 경우 과세 표준은 있으나 매출세액은 0원이죠. 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영세율은 부분 면세가 아니죠. 완전 면세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4번 틀렸습니다. 5번. 자, 5번은 강미소님이 한번 답 찾아보실까요? 오늘 강미소님 나오셨나요? 네, 어제 결석하셨던데. 어제 나오셨어요? 늦게 오셨어요. 아, 늦게 오셨구나. 네. 자, 강미소님, 5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영세율이 해당하지 않는 것.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와 면세.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은 아닙니다. 면세라고 하죠. 면세. 4번 면세에 해당이 된다. 다음 7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김보라님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면세 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 그렇지 않죠.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절차가 없다 그랬는데 절차가 있죠. 2번이 틀렸어요.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면세 포기 신청을 해서 과세 사업자로 전환을 하면은
영세율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 예, 김한나 씨. 누가 잘못 설명했나요? 민수?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므로 완전 면세에 해당한다. 예. 완전 면세가 아니고 무슨 면세라고 그러죠? 우리 면세 제도는 부분 면세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매입세액은 면세 사업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틀렸어요. 민수가 답입니다. 11번 보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라. 자, 면세를 한번 뽑아보세요. 면세가 뭐뭐가 면세인지 뽑아보세요. 김은주 씨. 네. 면세 한번 뽑아보실까요? 중국산 콩이랑 네? 도소대여하고 맞습니다. 중국산 콩. 네. 그런데 여기서 중국산 콩하고 괄호 열고 비식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입니다. 중국산 콩인 경우에 여기서 지금 식용인지 비식용인지를 표시를 안 해서 좀 애매했는데 뭐 보기에 7만 원짜리가 없으니까 답이 그래서 17만 원이 답이 되는데요. 중국산 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식용으로 수입했다. 그러면 면세. 비식용, 공업용으로 수입했다. 그러면 과세입니다. 다음에 13번.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뭐냐? 예, 부가가치세 면세를 한번 찾아볼까요? 국가에 판매한 컴퓨터. 이거 과세죠. 국가에다 무상으로 준 거 아니니까. 판매했으니까. 주차장용 토지 임대. 토지를 거래했으면 면세지만 주차장은 토지를 임대했잖아요. 임대사업이에요. 이건 임대사업 과세.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 과세죠.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했어요. 이건 주차 사업을 한 게 아니라 토지를 판매한 거예요. 토지는 면세 제외합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분 아시겠죠? 2번은 과세예요. 토지에다가 주차장 사업을 하면 그건 주차 사업이 임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세되는 것이지만 주차장으로 쓰던 토지를 처분했다. 토지 거래는 면세예요. 구분되시죠? 다음에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을 보겠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할인액은 빼줘야 되죠.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이것도 빼줘야 됩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건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 3번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음에 3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됨으로써 받는 연체이자는 포함시키면 안 되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포함하면 안 되죠.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주는 금액, 매출 할인 포함하면 안 되죠. 4번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 그러면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 박주영 씨. 오셨나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일 번. 자, 매출 환입과 매출 할인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애누리는 제외된다. 다 제외하는 거예요. 매출 환입, 매출 할인, 그리고 매출 애누리 세 가지 다 과세 표준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잘못했죠. 혜인이가 답이에요. 다음에 7번 가보세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다음 자료로 대손세액 공제를 가감한 후에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대손세액 가감 후에 매출세액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국내 매출액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6,600이면 이 중에 매출세액은 600만 원. 나번 수출액. 수출액에는 매출세액은 0원. 다번 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된 국내 매출 관련 채권 330만 원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당기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여기 30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다는 거예요. 대손 세액공제. 이 말은 30만 원을. 그러면 600만 원에서 30만 원 빼주면 돼요. 600만 원에서 30만 원. 그럼 매출세액은 570만 원 됩니다. 대손세액이 다본에서 30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답이 됩니다. 다음에 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완구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공이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이다. 이 자료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 후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예, 이것도 지금 똑같은 질문이네요. 자, 완구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매출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100만 원 매출세액. 매출세액은요. 뭐 구분 표시했든 안 했든 무조건 세금으로 신고해야 돼요. 매출세액. 100만 원. 나버. 근데 만약에 매입세액의 경우는요. 이 규정을 어기잖아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그거는. 예. 근데 매출세액은 빼먹어서는 안 돼요. 증빙 없는 것도 다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공급가액, 토지 팔았다는 거죠. 매출세액 없습니다. 토지는. 그 다음에 다번에 2021년 제1기 외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55만원. 이것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2022년 1기 중에 회수 불능하게 되었습니다. 1기 확정 때 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여기 5만원 받을 수 있겠죠? 100만원에서 5만원 빼면 95만원이 답입니다. 2번 답이에요. 다음에 11번 보시죠. 다음 자료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자, 가번 상품의 외상 판매액 15만원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15,000원이 매출세액입니다. 나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 이건 공급이 아닙니다. 답은 상가 임대 용역에 대한 간주 임대료 11만 원이 간주 임대료라면은 여기에 세액은 11,000원입니다. 10%니까. 그래서 매출세액을 물어봤으니까 11,000원하고 15,000원을 더하면 26,000원이 되겠네요. 3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냐? 가번 제품 국내 공급 가액 20만 원을 매출 할인이 차감하기 전에 공급가액이면은 20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9,980만 원. 9,980만 원이 공급가액이라면 여기에 세금은 998만 원이 되겠네요. 998만 원. 그 다음에 납업. 직수출, 수출은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죠? 영세율이니까. 답은 매입처로부터 장려금을 받았다. 받은 거는 매출이 아니죠. 답은 1번 998만 원이 답이네. 매출세액을 물어본 거니까요. 다음에 15번.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매출세액이 얼마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품 매출액 여기에 10% 1,800만 원. 나번에 내국 신용장에 의한 상품 매출 내국 신용장 영세율입니다. 답은 차량 운반구를 처분했습니다. 2천만 원에. 그러면 200만 원이 매출세액입니다. 라번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 공급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시가로. 그러면 600만 원에 10% 60만 원이 매출세액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2,060만 원. 2번이 되겠죠. 2,060만 원 매출세액 계산 가능하죠? 다음에 17번 문제 보면 페인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자료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상품을 외상 판매했다. 판매업도 하는군요. 그러면 이제 250만 원을 팔았으면 부가세는 25만 원이 부가세죠. 25만 원. 내국 신용장 영세율입니다.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600만 원에 토지가 150이요 건물이 450이에요.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신고해야 됩니다. 건물이 450만 원이니까 건물의 10% 45만 원이 매출세액에 해당이 됩니다. 두 개 더하면 70만 원이 되겠네요. 2번. 네. 다음에 19번. 다음은 일반과세자 주식회사 한공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매출세액을 구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가번 상품 공급 부가세 포함해서 5,500이면
이 안에 500만 원이 매출세액이죠. 어디 가버렸지? 지금 우리 몇 번 문제죠? 많이 바뀌어버렸네 화면이.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374요? 예, 19번이죠. 다음은 일반 과세자. 네, 그래서 매출세액 물어보는 거니까 가번에서는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나번에서는요? 없습니다. 예, 연체이자니까.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번에서 얼마인가 보세요. 전기 과세 표준에 포함된 매출 채권, 이것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단기에 대손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여긴 대손 세액공제 50만 원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5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야죠. 그래서 450만 원. 네, 450만 원이에요. 가능하죠? 다음에 21번.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도 이익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매출세액 계산하세요. 국내 매출액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10%가 매출세액이잖아요. 44만 원 되겠고, 수출액은 매출세액이 0원이에요. 수출 대행 수수료에 대한 수입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60만 원에 10%, 6만 원. 수출한 거하고 수출 대행한 수수료하고는 달라요. 토지 매각은 면세 없습니다. 매출세액이.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 네,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예요. 이거는 시가로 50만 원이면 부가세 5만 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44만 원에 6만 원에 5만 원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55만 원이죠? 다음에 23번 보십시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2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했습니다. 과세 표준을 물어봤습니다. 제품 판매액, 요게 과세 표준. 견본품의 시가, 견본품은 샘플, 과세 표준 아니에요. 사업에 사용할 토지의 공급가액,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네 번째, 매입세 공제받은 제품의 대표자 개인적 사용 과세. 시가로. 그래서 과세 표준이 5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 6,500만 원이 답입니다. 다음에 25번 보세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 2022년도 제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다음의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네. 부가세 포함하지 않은 것이 과세 표준이에요. 자, 가번. 제품의 판매 금액 애누리 50만 원이 차감되지 않았으면 빼줘야죠. 그러면 과세 표준은 50만 원을 빼면 돼요. 1150만 원. 그 다음 사무용 비품을 매각했어요. 네, 과세 표준 300 되겠습니다. 비품 과세됩니다. 다음 자산 수중이 기증받은 비품이 있습니다. 이건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네, 받은 거니까 매출세액이 아니에요. 매각해야지. 그래서 다번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번.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을 시가로 과세표준을 봐야 됩니다. 600만. 그래서 과세표준 1150에다가 300 더했다 600 더하면 2050만 원이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으로 가보면은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했다. 자, 세액입니다. 매출세액. 현금 매출 10% 50만원. 외상 매출 10%.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데 요거 좀 이거 뭔가요? 날짜가 왜 9월 29일이죠? 위에서 문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빼야 되겠네요. 예, 9월에 매출한 것은 예, 10월 달에 신고했겠죠. 그렇겠죠. 예, 여기 날짜를 갑자기 넣어놔가지고 예, 날짜를 표에 넣어놨으면 여기 기간도 좀 봐야 됩니다. 확정 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건에 대한 것이죠. 만약에 9월 29일에 공급했다면은 만약에 애정 신고에 누락했다 하면 그건 포함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예, 일단 그거 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잘못 써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빼놓고 자 외상 매출 3천만 원에 10% 300만 원이 매출세액 11월 7일 날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의 거래처에 증여했어요. 시가가 300만 원. 그러면 매출세액은 300만 원에 10% 30만 원 되겠습니다. 요 시가로 판단해야 돼요. 12월 19일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 두 개만 더하면 330인데요. 보기에 있네요. 330. 2번이 답입니다. 네, 요렇게 실제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날짜를 딱 표에다 넣어놓게 되면은요. 일단 날짜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기에 380이 있기 때문에 이게 9월 29일을 포함하면 380이 답이에요. 여기 답지 한번 보세요. 혹시 문제 출제를 잘못한 건지 일부러 날짜를 그렇게 넣어놓은 건지. 27번 2번인가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요 날짜를 이렇게 9월달로 넣어놓은 겁니다. 예. 하도 오류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오류인가 했는데 오류는 아닌 거죠. 자, 다음은 29번 문제 없네. 네, 그러면 매입세액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보세요.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즉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를 찾아보시라 이거. 찾아보세요. 양송이님? 네. 1번이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발급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매입세액은 예, 공제됩니다. 네. 이 매입자가 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느냐? 우리 세금 계산서 발행은 매출자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자가 고의적으로 발행을 안 해줘요. 그러면 누가 더 금전적인 손해를 보냐면 매입자가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잖아요. 세금계산서 증빙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 매입자가 공급자로 되고 또 매입자가 공급받는 자로 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것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입니다.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1번은. 나머지 2, 3, 4는 안 돼요. 다음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네,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쉽게 찾을 수 있죠. 찾아보세요. 유소영님? 네.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있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아니고 아닌 거? 예. 못 받는 거. 공제 못 받는 거. 1번이요. 거래처의 선물 목적이다. 그러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공제받지 못하겠네요. 네. 참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건 참 싫어요. 그렇죠? 예. 저는 공제받을 수 있는 거를 물어본 줄 알았어요. 근데 끝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또 아닌 것이라고 했네요. 예. 1번이 답이네요. 네,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런 시험 볼 때는 침착하게. 다음에 5번 문제 보세요.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TAT 2급으로 출제 많이 합니다. 실무 문제로. 자, 1번.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맞아요. 2번. 감가상각 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확정신고의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 증감된다면 납부세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맞아요. 3번. 애정신고 시 애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했다면 확정신고 시 정산할 필요가 없다. 틀렸네요. 어제 우리 교재에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따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애정 때 안분 계산을 했으면 확정 때는 정산을 꼭 해야 된다. 정산을 해야 된다.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아까 2번에서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에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5% 이상 증가나 감소를 했느냐 이걸 판단하듯이 정산을 예외로 하는 경우는 5% 이상의 변동이 없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예.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은 취소예요. 네. 정산은요. 정산은 6개월치 데이터로 한 번 더 해주는 다시 한 번 해야 돼요. 예. 5%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아까 2번 재계산을 할 때는 5% 증가나 감소에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정산은 뭐냐면은 애정신고 때 안분 계산한 것은 3개월치 과세 표준을 가지고 안분 계산해요. 정산을 할 때는 6개월치 과세 표준을 가지고 안분 계산합니다. 그래서 정산을 다 해야 됩니다. 3번이 옳지 않다. 필요가 없다가 틀렸어요. 자, 다음은 4번도 맞았겠죠.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네,
공제 가능한가 한번 찾아봅시다.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아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건물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아야죠. 건물에 대한 거니까. 라번에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으로 원재료 매입 관련 공통 매입세액이 4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 매입세액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이면은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과세사업이 200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5. 5분의 2는 공제가 됩니다. 계산기로. 공통매입세액이 40만 원이잖아요. 40만 원에다가 곱하기 2를 합니다. 왜 2를 하느냐? 과세사업 부분. 과세사업 2, 면세사업이 3. 두 개 더하면 5. 그러니까 5분의 2인 거죠. 그래서 40만 원 곱하기 2. 그럼 80만 원 나오잖아요. 나누기 5. 16만 원 나오죠?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16만 원은. 그래서 요 20만 원하고 16만 원 더하면 답이 됩니다.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냐?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치했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한다고 가정을 해라. 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 자, 첫 번째, 원재료를 운반하는 트럭에 대한 수선비 관련 매입세액. 근데 이게 공급가액이군요. 그럼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여기 10%, 195만 원. 두 번째, 승용차네요. 업무용 승용차 2000cc 공제 못 받습니다. 세 번째,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했네요. 공제 못 받습니다. 접대비이기 때문에. 네 번째, 공장용 토지 조성을 위한 공사 비용이네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공제 못 받습니다. 195만 원이네요. 그러면 맨 처음 거 요거 하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네, 요거 공제받을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이꽃님 님이 한번 무엇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1기 과세 뭐 15도. 네, 그거 공제받을 수 있죠. 2기 이거 50만. 네, 50만 원 이거 공제받을 수 있죠. 응? 두 개는 좀 모르겠어. 아니, 일기 때 누락을 했으면 공제 못 받아요. 저는 애정신고 때 누락했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과세기간이
그래서 이게 과세 기간이고 200만 원은 공제 못 받겠네요. 직장 체육대회 관련 매입세금 공제되죠? 직장 체육대회 관련된 거. 네. 그래서 80만 원, 5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80만 원? 맞나요? 네.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130만 원. 네, 130만 원. 자, 직장 체육대회니까 상관이 없죠. 거래처 체육대회가 아니고. 그래서 예, 이 50만 원과 80만 원. 자, 1번 왜 안 되는지 아시죠? 과세 기간이 바뀌어 버리면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네. 예정 신고 때 누락된 것은 확정 신고 때 반영해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확정 신고 때 예정 신고 때 빠진 것을 같이 포함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예정신고 누락분. 그런데 과세기간이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 네. 자, 130만 원입니다. 예, 아시겠죠? 다음에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냐?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똑같은 질문. 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계산해 보세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이남희님, 예, 한번 계산해 보시죠. 400만 원이다. 어느 거 더하셨어요? 원재료 운반 트럭 매입세액하고요. 회계감사 수수료 매입세액하고요. 이렇게 해서 400. 네. 다번은 토지 관련된 거네요. 라번은 승용차 관련된 거. 맞아요. 4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은 전자제품 제조업이고요.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내역입니다. 이 중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해 보세요. 어렵지 않죠? 이연아님이 한번 답을 찾아보실래요? 무엇 더 하셨어요? 원재료 구입 관련 매입세 예, 그거 하고요. 제품 제조용 기계 장치 예, 맞습니다. 가운데 두 개는 하나는 접대비고 하나는 승용차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17번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내역이다. 이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냐? 예,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 계산해 보세요. 이현정님이 한번 답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조퇴하셨죠? 아, 네. 임은옥님이 한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맨 밑에 있는 거요. 그러네요. 세관장이 발급한 건 수입했다는 거죠. 수입은 매입이에요. 예, 수입이 매입이죠. 그러니까 매입세. 두 번째는 접대비, 세 번째는 승용차. 네, 마지막 거는 기계장치 고친 거니까 57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세금 계산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주십시오. 장민정 님이 한번 찾아주실래요? 2번이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면 발급자에게만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연 수치 가산세도 똑같이 부과됩니다. 지연 발급.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장민정님, 지연 발급 가산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급가액이 몇 퍼센트죠? 1%. 예, 1% 맞습니다. 지연 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지연 수치 가산세도 공급가액의 1% 똑같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다음에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세금 계산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조용선님, 네,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4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이거 틀렸군요. 10일 내가 아니죠. 예. 김용선님, 그럼 언제까지요? 다음 날까지. 예, 조용선님 미안합니다. 예. 다음 날까지죠. 다음 날까지. 다음에 23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세금계산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또 찾아보세요. 지명선님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안 나오셨나요? 지명선님이. 오늘 결석이 지명선 씨가 결석했구나. 그러면 차소연 님이 한번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2번. 2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이게 옳지 않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미용 성형 수술 하면은 이제 저기잖아요. 병원에서 하는 거죠, 병원. 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답니다. 자,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니까 한번 1, 3, 4 옳은 거를 한번 공부하는 게 더 낫겠네요. 1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 계산서 발급한다. 맞습니다. 3번.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죠? 4번. 착오로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우리가 이미 교재에서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라든가 우리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이거 공부했나요? 앞에서? 아직 안 나왔나요? 이게 실무에 나오는 거예요. 실무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다 다루어졌는데 사실 이 2번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용 성형 수술을 누가 합니까?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죠, 개인. 그래서 미용 성형 수술을 개인이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어디 쓰겠어요? 쓸모가 없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금을 신용카드로 했으면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해 주게 되겠고 현금으로 결제했으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까지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개인이 우리가 어떤 법인이라는 곳이 뭐 수술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는 거 맞습니다. 다음에 2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천은미님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2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 명세를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아니죠.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27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이제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옳은 거. 옳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한선미 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2번이요. 2번이요. 일반 과세자인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이다. 맞습니다. 네.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입니다. 모두. 그 1번은 뭐 같은지 한번 보세요. 공급가입과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계산서의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게 틀린 거죠. 3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다음 날까지죠. 4번은 뭐가 틀렸나 보세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발급하지 않습니다. 발급 면제.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신고와 납부 몇 문제 남아 있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복잡한데 잘 읽어보세요. 네, 옳지 않은 거 발견이 됐는데요. 발견이 됐는데, 그죠? 강미소 씨, 어느 게 옳지 않던가요? 1번이요. 아, 2번. 그렇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요, 확정신고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니죠. 강미소 씨, 언제까지 그러면은 확정신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폐업한 달 다음 달 25일입니다. 다음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와 이것도 뭐 굉장히 복잡하네요. 예, 잘 한번 보세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세요. 네, 옳지 않은 게 또 나왔죠. 그렇죠. 자, 김보라님 어느 게 옳지 않습니까? 3번. 예, 이것도 아까 그 폐업한 건데, 예, 보기가 이게 잘못됐네요. 폐업일로부터 25일이 아니라 다음 달 25일이죠. 자, 5번으로 가보세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네, 찾아보세요. 옳지 않은 거. 네, 옳지 않은 거 있죠. 네, 김한나님 옳지 않은 거 찾으셨죠? 어? 4번 개인 사업자는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죠. 예.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이 3번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고지하지 아니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확정 신고 때 이제 한꺼번에 그냥 신고해서 내는 거고 예정 신고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그냥 고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징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면제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 3번의 보기에서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서 끝까지 징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 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 소액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반 환급, 뭐 조기 환급 조금 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죠.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옳지 않은 게 하나 있네요. 네, 1번이죠. 왜 그러냐면 예정신고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자, 일반 환급의 경우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때는 신고는 하지만 확정신고 때 차감해가지고 한꺼번에 환급 여부는 확정신고 때 환급을 하든지 아니면 차감하고 납부하든지 그렇게 된다. 예정신고 때는 환급까지는 안 해줍니다. 1번이 틀렸어요. 간이과세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간이과세자 정리를 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옳지 않은 거. 네, 옳지 않은 거 발견이 됐네요.
2번이죠. 예.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법인 사업자를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찾아봅시다. 네. 잘못된 게 발견되죠? 1, 2, 3번은 다 맞았어요. 맨 끝에 이걸 뒤바뀌었어요. 일반 과세자는 이게 이제 일반 과세자가 아니라 앞부분의 설명이 이게 간이 과세자가 돼야 돼. 그리고 뒷부분의 설명이 여기가 일반 과세자가 돼. 4번이 옳지 않죠. 자, 5번 마지막 문제네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보세요.